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입니다. 곰이 3살 여자아이 보람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우발적 범행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보람이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난 뒤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반성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선고 공판은 6월 4일입니다. 오늘 최후 변론에서는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 분석과 선고 결과를 전망해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김 씨가 체포 직전 친구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게 박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김 씨가 2021년 2월 9일 날 그 석씨로부터 보람이 시신을 발견했다 이런 말을 듣고 난 그 다음 날인데 예. 친구와 나는 일상적인 대화에 보면은 계속 그 지인한테 크크크크라는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네. 예. 그 죄의식이라고는 정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사실 죄의식이 있었다면 아이리를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보면 친구와 만나려고 하는 문자에 계속 그 좀 신경 쓸 부분이 네. 아기가 있는데 나올 수 없을 테니라고 말하자 나는 막 나오는데 얘기하면서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둘째 아이도 약간 방치하는 느낌이 들고 크크크크 하고 결국은 체포 직전 10분 전까지 크크크크라는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아이가 발견됐기 때문에 체포되고 수사가 개시될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을 보이면서 일상생활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신 변호사님, 예, 예. 문자 메시지를 보셨죠? 예, 박 예, 변호사님도 맞습니다. 지금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확히는 아기가 있는데 나올 수 없지 않느냐 친구가 물어보니까 몇십 분도 아니고 그냥 나가는 건 막 나간다. 예, 예. 크크크크크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재혼해서 낳은 아이로 보이고요. 그죠? 예. 그 아이는. 예. 그럼 이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막 나가서 돌아다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 뭐 이제 뭐 남편이 뭐 조만간 들어올 거다라고 해서 그 시간 얼마 짧은 시간이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뭐 계속해서 변호인은 뭐 미필적 고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확정적 고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바로 어머니한테서 이게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김 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어차피 사망할 걸 알고 있다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의도해서 지금 놔두고 한 거기 때문에 이미 뭐 사망할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들 심경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과 동일한 거예요, 그냥. 이미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오히려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에 대한 어떤 증거로 오히려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래서 이건 오히려 양형에서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는데 검사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그걸 확정적 고의로 볼 수 있다? 어차피 고의는 뭐 어떤 거나 상관없습니다. 인정이 되면 상관없는 거기 고의는 때문에 같은 그러니까 거군요. 최소한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지 꼭 미필적 고의여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어떻든 간에 고의가 있어야지만 살인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적 고의로 판단하더라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이 문자 메시지가 검찰이 그 구형을 할 때 결심 공판에서 나왔는지 여부는 좀 불투명합니다. 방청했던 기자들이 이걸 따로 보도는 안 했어요. 지난 주말에 나왔던 얘기인데 하지만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했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 제출됐을 가능성이 좀 높지요. 네. 그런데 징역 2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살인,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 보육법 총 4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 네. 우리 형법에서는 총 4가지 죄가 있으면 가장 중한 죄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으로 형을 그 안에서 형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법 제250조 살인의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고 예.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네. 결국은 지금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7년부터 25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25년밖에 안 했다. 이 네 가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아이는 이 더운 날 8월에 엄청 덥잖아요. 대구 구미면. 네. 그 더운 날에 의식주 자체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뭐 똥을 싼 옷을 계속 입고 먹을 걸 쓰레기 더미를 막 주워가면서 먹어서 근근히 살았을 거고 에어컨도 나오지도 않고 불빛도 없고 왜냐면은 그 전기세를 안 내가지고 전기가 끊겼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 와중에 아이를 계속 내버려 두고 훨씬 더 만약에 자기 아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뭐 지금 자기 아이든 동생이든 여동생이든 정말 좀 나쁜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좀 너무 적게 나오지 않았나. 저는 무기징역형으로 구형을 해야 예. 좀 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기징역까지 보시는 거고 지금 그 박 변호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 빌라를 범행 도구로 이용을 하고 심지어는 그 빌라 자체를 보람의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하는 것 이것은 이제 뭐 구형이고 선고를 하는 것은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고형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심 변호사님께서? 뭐 우선 한 가지 좀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이 검찰 구형보다 선고형이 낫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법원에서 감형해줬다는 자꾸 일반인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닙니까? 감형이? 감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냥 말 그대로 검찰은 이렇게 해달라고 그냥 요청을 했던 거고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선고를 한 거지 원래 검찰의 형을 감형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감안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관례상 보면 검찰의 구형은 이제 상한을 어떤 뭐 제한하는 역할은 해요. 보통의 경우는 구형보다 높은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물론 그걸 못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구형보다는 낮게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이제 다른 이 기타 이제 비슷한 유사한 사건의 이제 선고 예를 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 뭐냐면 그 원주 3남매 사건이라고 해서 그 친부가 그 두 아이를 하나는 이불을 덮어서 죽이고 하나는 목을 뭐 계속 눌러가지고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뭐 1심에서 무죄가 났다, 항심에서 유죄가 됐던 사건인데 그게 친부한테 23년형이 선고됐어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이 사건보다 뭐 보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 사건은 어떤 간에 부작위한 사건인 거고 그다음에 종전의 원주 3남매 사건은 어떤 간에 행동을 해서 시적으로 행위를 해서 죽였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에서 23년이 나왔다고 한다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부작위 경우에 좀 더 약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약하게 보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종전의 어떤 선고의 어떤 경향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 그러면 부작위 경우에는 좀 더 약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그동안의 관례에 따르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고형이요? 15년에서 20년. 그거랑 비교해 본다면요. 아, 물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관심도 높고 또 이걸 단순히 뭐 자기냐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이것도 얘는 방치한 기간도 길기 때문에 오히려 범행 수법이나 방법에 그다음에 이 정도나 양형에 있어 참작할 여러 가지 봤을 때 더 나쁘게 볼 여지는 충분히 많아요. 하지만 기존의 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관례였는데 사실 이 사건에서는 그 관례를 좀 깨서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해서 오히려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는 좀 더 강하게 선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사실은 그게 나중에 이제 성모 씨 사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조금 더 세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징역 15년에서 20년을 예상하신 것은 그동안의 판례를 종합해 볼 때에 그럴 것 같아요. 선고 결과를 전망을 하신 것이고요. 예. 그 원주 3남매 사건은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의문이 남는 것이 김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네. 그죠? 인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더 이상 다툴 것이 없으니까 검찰에서 그냥 뭐 결심을 해버린다. 네.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이거 결심 공판까지 2번입니다. 네. 이거 상당한 겁니까? 보통 그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당일날 재판이 끝나기도 합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기술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변호인은 그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왜냐하면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에 양형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제 그 죄를 낮추기 위해서 양형 참작 사유를 많이 주장하게 되는데, 이때 김 씨의 그 변호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또 내일 증거가 있냐고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 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이미 자백을 했고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까 신 변호사님께서 하셨듯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범, 그러니까 형법 제18조에 보면은 이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해서 위험의 발생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 처벌한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기 의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자가, 그런 의무가 있는 자가 부작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건데, 이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는 보통 친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만약에 지금 석씨 아이라는 게 밝혀지고 이미 밝혀졌죠, DNA로 밝혀진 경우에는 이 친모가 누구인지, 이 정말 김 씨가 아이가 바뀐 걸 몰랐는지에 따라서, 여부에 따라서 더 뭐 그 부분이 이제 부작위한 살인이 이제 아까 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양형에. 양형에. 그래서 이 지금 2번밖에 안 열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어떤 뭐 증거, 그러니까 스모킹 건 같은 거가 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알이 방송되고 나서 뭐 이제 뭐 귀 모양이든 여러 가지를 언급했잖아요. 근데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뭔가 가시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공범 여부라든지 예, 또 누가 뭐, 도와줬다는 예. 사람이 있다든지, 네. 그 뭐 아이를 바꾸는 시점에 누군가 도와줬고 그 아이를 낳을 때 본 사람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전혀 어떤 수사가 계속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2번 만에 끝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고가 다음 달 4일? 예, 4일인가요? 6월 4일입니다. 네, 4일로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수사를 좀 더 오래 좀 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그러게요. 좀 듭니다. 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석 씨에 대한 재판 때문에 사실은 묻힌 사건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석 씨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인데, 이게 뭐 근데 선정성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사실은 관심거리가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요. 밀린 거예요, 거기에. 왜냐 석 씨의 뭐 아예 바꿔치기, 친모 이런 얘기가 너무나 이게 선정적이다 보니까 관심은 다 그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에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이 재판에는 뭐 말은 그렇게 뭐 관심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지금 식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당사자들도 아마 김 씨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이건 빨리 끝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관심을 계속 받는 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관심이 덜할 때 지금 끝내버리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자백하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라고 해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혹시나 또 이게 또 다른 사건, 다른 게 예를 들면 혐의가 또 중간에 뭐 뭔가 밝혀져가지고 추가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그건 본인한테는 안 좋을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빨리 끝내야 이제 오히려 면죄부를 다른 거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빨리 끝내는 것이 어떻게 김 씨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근데 검사 입장에서도 마땅하게 지금 나타나게 되면 나올 증거도 없고 한 상태에서 재판만 질질 끌 수는 없거든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 절차로서는 끝낼 수밖에 없는 거라서 예.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속 사건에서의 어떤 뭐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간이 있다 보니까 뭔가 빨리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뭐 더 이상 뭐 수사에서 뭘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묻혀버리고 예. 면죄부를 좀 끝나버릴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사실 더 보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라마적 요소가 석 씨에게 더 있기 때문에 예. 언론의 관심은 석 씨에게 가 있고, 김 씨는 김 씨 나름대로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사실은 자기 아이라고 생각을 했던, 뭐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를 그렇게 반미라 상태로 방치할 수 있다는 게, 그냥 본인은 계속적으로 그 원래 아이를 되게 예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버리고 간 게 전 남편 아이라서 미워서 그랬다. 근데 그게 정말 상식적이지가 않고, 그런 사람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격이 없다고 보입니다. 사실 이 보람이라고 불리는 그 아이의 존재가 현 남편과 이제 출산하는데 걸림돌이다. 예. 이 아이는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혼자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어떻게 이 살아있는 아이를 그렇게 쓰레기 더미, 보셔서 알겠지만
집이 좀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아이가 이제 뭐 변을 보거나 했을 때 옷을 갈아입혀야 되는데 또 입으로 던져주고 예. 계속적으로 쓰레기가 쌓이고 어떻게 그런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를 키울 수가 있는지 성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은 반미라 상태로 만들었을 이 정혜니 사건을 봤을 때도 그 양부모에게 되게 그 관심이 쏠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 김 씨가 더 악마 같은 사람인데 예. 석 씨 때문에 묻힌 거죠, 사실. 전 남편의 아이 그리고 현 남편의 아이 입장에서만 보면 과거에 그 고유정 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뭐 학술적으로 나온 용어는 아니지만 선택적 모정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죽였다라는 것은 뭐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모정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자꾸만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새로운 지금 현 남편과의 아이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극진한 애정을 또 쏟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정이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니까 낳긴 했지만 그렇게 키우거나 애정을 갖고 키우는 데 있어서는 네.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희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룰 때에 우리 공범 가능성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김 씨와 어머니 이제 석 씨, 성모 씨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김 씨에 대한 재판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작성을 하고 있을 텐데 처음에 우리가 제기했던 김 씨와 석 씨에 대한 공모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생각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심층 분석할 때 얘기했던 것 중에서 김 씨가 우리 엄마는 그럼 애를 낳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내 아이고 내 아이니까 전혀 이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인정을 했잖아요. 모든 거에 대해서 자백을 했으면 그래 우리 엄마가 낳은 아이다 라고 했으면 내가 낳은 아이는 어디 갔냐 이거죠. 본인 출산한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항상 제일 의문을 제가 뒀었는데 결국은 내 아이가 없어져도 지금 약간 천하태평이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었는데도 크크크크 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서로 뭔가 알고 있지 않았을까 둘 다 아이가 없어진 사실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는 계속 둘이의 공모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가족 전체 약간의 카르텔처럼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라도 최소한 그 사라진 아이에 대한 언급이 좀 그 직접적으로 나왔어야 될 부분인데 네.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내일 친모, 김 씨의 친모 그리고 보람이의 친모죠. 성모 씨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근데 검찰의 구형을 아마 전에 들었을 거예요. 25년형이라고. 예. 석 씨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석 씨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속으로야 뭐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 씨도요? 예.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양형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김 씨에 대한 양형이 얼마나 나오냐. 지금 사실은 뭐 무기징역 살인죄이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다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 25년밖에 구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성 씨에 대한 혐의가 뭡니까? 지금 뭐 사체, 은닉, 미수에다가 그다음에 미성년자 약취 이 정도밖에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적용된 제명이나 법원 법조로 봤을 때는 김 씨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제명의 법조란 말이야. 적용 법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쪽이 25년밖에 안 했는데 여기에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로 빨리 끝나기를 석 씨도 바랄 거예요. 왜냐하면 또 추가되는 게 없이 이 상태라면 뭐 기껏해야 뭐 몇 년 정도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 씨 입장에서는 구형이 더 나왔으면 나한테도 그렇게 세게는 안 하겠구나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무죄. 그거는 지금 가능성? 그거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네. 이 부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정황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법원을 설득하느냐 검찰에서 그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보기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그 아래에서도 방송한 것처럼 어디서 지금 바뀌었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공소장이나 이거와 예. 내용과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왜냐하면 시간, 장소, 방법이 특정이 안 되면 사실은 유죄를 받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꿨는지도 지금 막 왔다 갔다 지금 말이 많은데 예. 이게 확정적으로 어떻게 바꿨는지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불상의 방법으로 바꿨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입증이 안 되면 예. 그 부분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만약에 애매했으면 굳이 이거를 기소할 필요가 있었냐는 생각도 들어요. 아, 사채은닉 미수요? 아니요. 저기 그 미성년자 약 주인. 왜냐하면 이건 또 살인하고도 또 관계가 있을 수 있어서 왜냐하면 한 번 해가지고 만약에 무죄가 나와서 확정이 돼버리면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재판을 다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가 면죄부를 기소를 하든지. 그러니까 뭐 다른 죄로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같은 공소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한 번 무죄 받았는데 그거랑 비슷한 사안에서 다시 또 유죄하기가 쉽지는 않을 테니까. 예. 물론 살인죄라고 하면 제명 자체가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좀 이거는 물론 구속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소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혐의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어 했긴 했겠지만 이렇게 지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많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좀 약간 걱정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럼 검찰하고 경찰의 추가 수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아직 뭐 언론에 공개적으로 나오거나 뭐 공조 수사를 하거나 공개 수사를 했다라는 그런 정식적인 브리핑이라든지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면은 앞으로의 재판은 석 씨가 계속 주도하고 끌고 갈까요? 뭐 석 씨가 계속해서 입을 열지 않는 게 아마 주도하는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입을 열지 않는 이상은 김 씨나 석 씨가 입을 열지 않으면 이걸 밝히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이거든요. 그다음에 지난번처럼 공개 수사를 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보를 받거나 이래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예. 그건 사실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사라진 애는 결국 못 찾나요? 왜 공개 수사를 안 하는지가 사실 계속적으로 의문이고 뭔가 찾아내야 되는데 예.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미 찾고 있는데 언론을 흘리지 않는 것뿐이다라고 말해도 있는데 저는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예. 찾아내고 있는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석 씨는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정을 하고 있고요. 사라진 아이에 대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석 씨의 재판 진행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석 씨가 이거를 3년 전부터 계속 그 은폐 계속적으로 대비를 했다. 왜냐하면 아이를 바꾸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밝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게 3년간 기획한 범죄다? 네. 3년간 계속 은폐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면 분명히 이 석 씨를 도와준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뭐 혼자 셀프 출산을 했다고 쳐도 누군가는 도와줬어야 되잖아요. 예. 몸을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돌봐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뭔가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계속 말하잖아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내 딸이 낳은 아이예요. 난 출산한 적이 없어요. 계속 DNA 결과를 부인하고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전 남편이 이제 국민청원을 했는데 그 글 중에서 보면 좀 심금을 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면 그 애가 제 유전자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제가 딸로 키웠던 아이입니다. 그럼 그 애는 제 보람입니다. 이게 전 남편이라는 네, 것은 김 씨의 전 남편이란 말씀이시죠? 예. 김 씨의 전 남편이 국민청원에 썼던 글인데 결국은 이제 내 유전자가 있든 없든 그 아이는 내 딸이다. 내가 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찾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좀 제보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뭐 언제 저희가 다뤄도 굉장히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질들도 많이 좀 흐려지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그래도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4일이죠. 14일 날 정인이 사건이 또 1심 선고가 있고요. 내일은 뭐 말씀드린 대로 석 씨에 대한 2심 공판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다음 주에 저희가 최고변론에서 같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법정 최후변론은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로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입니다.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후변론이었습니다.